제주도의회가 7조 원대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제 유니버셜 디자인 엑스포와 가을 시즌 국제 관악제 등 축제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슈를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 뒤 상임위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7조 원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8일 동안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이와 성별, 신체 능력과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내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우수 디자인 포럼과 국제 학술 세미나, 웨어러블 로봇 체험,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음악 축제도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제주 국제관악제 가을 시즌 행사가 열려 제주 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억새가 무르익은 새별오름에서는 오는 19일 국내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제주 에코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는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늘면서 전통적인 산업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단지 안에 자리 잡은 한 맥주 제조업체.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맥주를 체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에 온 관광객들에게 맥주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시음하는 기회를 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저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호감도도 많이 올리는 일환으로 저희 양조장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마케팅 캠페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나는 재료를 쓰고 관광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결과 창업 6년째인 지난해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들어선 무동력 레이싱 테마파크. 재작년 7월 문을 연 이곳은 엔진이나 동력 장치가 없는 자체 개발한 무동력 차량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속도와 안전을 모두 갖춘 트랙 설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작은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 1,900억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5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계속 테스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시에 투자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한테는 그런 적시성, 그런 것들이 이제 좋고요. 최근 제주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와 기술 개발보다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중심으로 많이 투자 유치를 해왔다는 게 사실이고 좀 새로운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육성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좀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를 허물면서 새롭게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다변화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천연기념물 만장굴 내부에서 대형 빔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를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용되는 조명들이 동굴 내벽이나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만장굴 내부 벽면에서 화려한 조명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시뻘건 용암이 곳곳에서 분출하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물결을 이룬 채 흘러갑니다. 그동안 동굴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역동적인 영상에 관객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되고 더 동굴에 대한 그 뭔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고 가는 것보다. 만장굴 내 공개 구간에 대형빔 스크린을 동굴 벽면에 비춰 용암동굴의 탄생 과정과 대자연이 지닌 가치를 주제로 구성된 생생한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쇼입니다. 만장굴 내부 4곳에 이처럼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가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미디어 매핑 기술을 융합해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만장굴이 천연 기념물인 만큼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와 전문가 자문도 거쳐 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만장굴이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세계 자연유산은 보존도 중요하고 그만큼 또 우리 인간과의 조화 그리고 활용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굴 벽면에 빛을 쏘는 방식이 동물 환경과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자체로 생각한다면 만장굴 자체의 공개 구간도 수십 년째를 해야 돼요. 동굴 내에 깜깜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동굴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계속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거나 조명을 쏘아주면. 제주도는 진행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이가 백신이 오늘부터 3종류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3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7차 유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2차 접종 이상 맞은 성인의 경우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이가 백신 3종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차 이상 접종 완료자는 98.2%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 가격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통보한 내역들로 서귀포시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피해 조사 등 실무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개정안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피해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달 말 예정된 법안 소위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하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급한 게 기한 연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당 지도부에다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여전히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고 4명에 불과했던 전문 조사관 중 최근 1명이 그만둬 가뜩이나 더딘 조사 업무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개시 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담당 조직조차 꾸려지지 않아 관련 업무는 시작도 못했는데 희생자 조사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 유족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죠. 전문조사관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제도 좀 전문성이 있게 꾸려가는 방법들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주말에 가을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포근했던 터라 기온 변화가 크게 느껴질 텐데요. 이번 주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한 감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험장에 가는 아침에는 겉옷 잘 챙겨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서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2도, 산지 성판악은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6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들겠습니다. 낮 기온 14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우도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물결이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물결이 잦아들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오늘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이번 주 주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3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 증가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제주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도내에서 거래된 주택 11,032채 가운데 증여는 1,258채로 11.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주택 거래량 가운데 증여 비율은 11.5%로 10년 전 6.9%에 비해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의 월동채소 출하량과 가격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예측하는 모델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양배추와 월동무 등 월동채소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량과 도매 가격, 기후 자료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출하량과 가격 추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서귀포시는 모슬포항과 정산포항에 방치돼 기름이 차고 악취를 풍기는 등 해양 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4척을 직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박 4척의 어선 명부를 확인했지만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14일 이상 방치된 선박은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탑동 매립지 호안 안전 점검과 수중 조사 용역이 올해 말까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 탑동 매립지 블록식 호안 900m에 대하여 바닷속 구간의 외관 조사와 수중 촬영을 통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3차례에 걸쳐 호안 보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